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력 넘치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91.89포인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한편 최근 며칠 동안에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비트코인, 오늘은 약간 힘을 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 중에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하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에이다를 들 수가 있겠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드디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입금은 시작이 되었고요. 본격적인 거래는 현지 시간 3월 18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소식에 비해서는 펌핑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큰 뉴스는 없지만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역대 최고가를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과 에이다 홀더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소식도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얼굴을 약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국세청에 의하면은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들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 그러다 걸리기만 해봐. 엄한 제재를 가해버리겠어. 그리고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5억 원이 넘는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세무서에 찔르면은 포상금까지 주어지게 되고 찔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으로 인정은 못하겠지만은 세금은 내놔. 그리고 제보도 받습니다. 세금 안 내거나 몰래 암호화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르세요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네들 고위급 공무원들 비리나 좀 잡아보지. 자, 물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탈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들 윗대가리들은 엄청나게 개판 및 비리가 드글드글한데 무슨 해외 암호화폐 좀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다 일일이 신고를 하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은 그것도 신고 안 했다고 나중에 엄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까. 아무튼 여러가지로 심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탈랩스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세탈랩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비디오 및 데이터 전송 설계 기술로 두 번째 특허를 미국에서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세탈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NFT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상승한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서 특허도 받았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는 NFT 관련된 소식들. 자, 암호화폐 드랩, 탈중앙화된 크레딧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드랩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NFT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순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어서 여러가지 블록체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크로스체인 관련된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도 NFT 관련된 사업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NFT 플랫폼의 총괄 부사장에 다운타운 뮤직 홀딩스의 최고 전략 이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 코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5일 메인넷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에 NFT 열풍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돌풍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엔진코인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이 게임이 있는데요. 에이지 오브 러스트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스팀 전용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게임 내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은 물론이며 35,000개 상당의 엔진 토큰 그리고 NFT를 획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꽝 먹고 알 먹고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여러가지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NFT 열풍이 불면서 이 관련된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왁스라고 하는데, 이 왁스 같은 경우는 아타리, 톱스, 그리고 캡콤,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죠. 이 캡콤과 함께 손을 잡고 스트리트 파이터 관련된 NFT 카드를 출시하는 것으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플레이가 많이 되고 있고 새로운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람잘 날 없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소식.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NFT에 관련된 노래를 NFT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자 얼마 전에 NFT 판매 가격 중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아티스트 비플이 내가 이것을 6,900만 달러에 사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이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이제 머스크가 다시 한번 농담으로 봤습니다. 해당 NFT의 판매가는 4억 2천만 도지코인이다 라고 또 농담으로 받아쳤다라고 하네요. 그러자 저스틴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가 살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 비플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또 NFT 예술 작품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를 타고 이렇게 좀 늠름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별로 안 닮았네요. 자, 아무튼 이것은 또 얼마에 팔리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스틴선 내가 살래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저스틴선은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NFT 자신이 원하는 토큰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나와있죠. 일론 머스크의 NFT도 자기가 사겠다고 했으며 트위터의 첫 게시글 NFT도 내가 살래, 그리고 이것도 내가 살래, 과연 주댕이로 모든 것을 사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리선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는 원하는 NFT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물론 농담이에요. 아가리선 같은 것도 다 농담입니다. 저스틴선 백만장자 아니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스틴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화를 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NFT 열풍이 계속해서 몰아치자 찰리 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뉴욕 기반 글로벌 디지털 컨설팅 에이전시 바이너미디어의 CEO가 NFT는 거품 속에 있다라고 최근에 TV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일단 돈이 되니까 다 뛰어들고 보는 것이죠. 세상에 위기 없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뛰어들어가지고 크게 한몫 챙기고 빠지면 장땡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디파이 대장 아베가 이제 유니스왑 및 발란서의 최초 유동성 풀 토큰을 통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베상에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의 유동성 제공자 토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JP모건이 앞으로 암호화폐 청산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정말 얍삽한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JP모건의 수석 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개선하려면 암호화폐 청산 기관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유동성을 유입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물론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JP모건이기는 한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 사실 이미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역시 뛰어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라든지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 금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인도 쪽 이야기도 그렇고 이 공포를 조성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물론 실제로 각국의 정부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는 약간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세금 정책 변화는 예상보다 충격적일 수가 있다. 역사와 논리를 근거로 이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들, 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릴 것이고 자본이 부채 자산에서 다른 자산 또는 기타 세금 영역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의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들이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본주의에 불친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채와 달러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부채와 달러에 기반하지 않은 자산, 대표적으로는 금과 비트코인을 들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정부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와 부채에 기반하지 않은 쪽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옮겨야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라는 게 아니니까 현금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되겠죠. 달러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월가에서 구루로 불리는 사람, 이 구루가 뭡니까? 위대한 스승 혹은 이 선생을 구루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발음에 주의하겠습니다. 구라가 아니라 구루인데요. 자, 월가의 구루로 불리는 미국 사모펀드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 하워드 막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달리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가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비트코인 마켓은 순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숨을 쉰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난 2017년 같은 경우 이 하워드 막스 회장은 암호화폐는 근거 없는 유행이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달러의 무한 발행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자의 CEO가 다시 한번 팟캐스트에 등장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암호화폐가 극도의 주류가 될 것. 그 중에서 대장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스톤 리치의 자회사인 뉴욕 디지털 에셋 데이터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다음 주에 이 금융업계에 관련된 비트코인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채택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비트코인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판테라 캐피탈의 CEO는 비트코인이 올해 여름까지 11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업계 여러 관계자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분석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분석도 또 잠깐 봐야 되겠죠. 베일리셔 캐피탈의 제프 로스 CEO는 비트코인이 52,000달러 이상을 유지해주면은 10만 달러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장기 강세장은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BTC의 분석가 IOC 찐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8,000달러 영역을 넘어서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53,20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고 그 아래로 더욱더 밀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크립토 레볼루션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52,000달러까지 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 200일 단순 지수 이동 평균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상승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고를 갱신을 한 상태에서 여기는 지지를 받으면서 단순 지수 이동 평균에 맞으면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순 지수 이동 평균이 있는 자리가 지금 52,000달러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떨어져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립토보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 반등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여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체인 분석가들 윌리 우랑 주기영 대표가 뭔가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긴 했었는데, 온체인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몇몇 트레이더들은 좀 이번 하락이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쩌면은 모종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마이구미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